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 거죠. 방금 전에 네. 김문수 승리 캠프 공보 메시지단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금일 10시로 예정된 네. 김문수 예비후보 지지 및 합류 선언 행사는 네. 잠정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동혁 의원의 반발이 네. 맞았네요. 그러면 세구나. 의원들이 예. 이제 불참 여러 가지 메시지 때문에 아마도 행사를 연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진짜 전체적인 그 국민의힘 현역들은 대체로 지금 홍준표 캠프로 많이 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은 다들 이제 관망하면서 한덕수가 네. 뜨냐 안 뜨냐를 보고 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말 사이에 60명 정도 모아서 네. 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다가 네. 또 당 지도부가 경고를 하니까 선일종 이제 의원이 네. 개인 자격으로 네. 성명을 내고 말았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애매하게 이 상황을 보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이제 거기가 이제 한덕수를 띄우는 하나의 에너지가 되고 있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한덕수는 근데 그래봐야 제2의 반기문이다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이제 반기문 모델이란 게 어떤 겁니까? 기본적으로 완주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중도 하차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처럼 오랫동안 공직 생활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은 위험이나 모험을 하는데 굉장히 덜 익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인적인 기지를 요구받을 때 그런 담대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결국 자기의 뭐 재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가족적인 부분들을 걸고 나와야 되는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기문의 전철을 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긴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든 이제 대선 전국에서 이 판이 어떻게 흘러갈 거냐라는 것인데 관련해서 오늘 한겨레 신문이 가상 대결을 했어요. 3자 가상 대결을 했더니 그 어떤 주자를 붙여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아직 경선 진행 중이지만 예비 후보. 예비 후보가 50%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 사실상 정권 교체 여론이 상당히 높고 이 여론을 흡수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쭉 나온 것 같습니다. 그 3자 대결 지지율을 보면 뭐 김문수 또는 한동훈, 홍준표 이 세 명이 다 갔을 때 대체로 46에서 47% 정도로 이제 앞서는 조사가 나온 것인데요.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준석 후보가 3위인데도 8% 그러니까 7에서 8% 구도를 이제 장악하고 있다. 이랬을 때 경우에 따라서 뭐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경우에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소위 얘기하는 빅텐트가 반명 빅텐트라고 하죠. 이 반명 빅텐트라는 게 유효한 선거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반명 빅텐은 참 어려운 부분인데 네. 특히나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선거라는 게 가장 유사성 있는 선거는 아마도 2017년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전직 대통령이 탄핵당한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2017년 케이스를 많이들 연구하고 있을 텐데 당시에도 보면은 범보수 후보가 단일화가 안 됐습니다. 물론 안철수 후보가 당시 지역망 두고 보면은 보수로 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하간 문재인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반문재인 전선이라는 것이 형성이 안 됐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비춰보면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도 종국적으로는 후보를 하나로 모아서 반 이재명이라는 쉽게 얘기해서 정책이나 노선이 아니고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반 전선을 긋는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이준석하고 무소속으로 지금 나와 있는 황교안하고 같이 선거할 수 있습니까? 상당히 갑니까 이게? 네. 부정선거를 찬성하는 사람과 부정선거를 배격하는 사람이 같이 후보가 모여가지고 한 후보를 뽑는다고 한다면은 어느 국민이 수긍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적 맥락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홍준표 같이 네. 정치에 능한 분들 같은 경우는 애당초부터 국민의힘 후보로 승부를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반면에 그 또 이제 예를 들면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3등 지지율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물어봅니다. 혹시 빅텐트를 치게 되면 네. 이준석이 유효하게 후보로서 후보 자원을 출마하느냐 건건이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노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이유는 네. 뭐냐? 이준석 의원도 감각적으로 아는 것이 본인 대선에 가서 이재명을 이기기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대선 이후의 맥락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 얘기는 뭐냐? 결국은 보수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경쟁해서 자기가 이기게 되면 그 보수의 판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이 완주를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농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그
빅텐트 안에 들어가서 경선을 할 확률보다는 지금 같은 지지율이 계속 나와주고 상향적으로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끝까지 달려서 2등을 하는 전략을 펼 것이다. 그러면서 이 차후에 보수 진영을 본인을 중심으로 네. 통합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데 몰두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군요. 빅텐트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익숙한 정치권의 유행가이기도 하고 약간 철진한 트로트라는 생각이 들긴 네, 하는데요. 빅텐트가 유일하게 성공했던 적은 2012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반인비 정서가 워낙 컸었고 그래서 결국은 야권이 연대해가지고는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서 지방선거에서 크게 이겼던 경험이 있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 저는 한 번도 성공한 경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핵심은 무엇이냐면 정부가 있고 야당을 중심으로 크게 뭉쳤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말하는 이분들은 지금은 윤석열이 파면됐기 때문에 여당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네. 결국은 반야당 연합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빅텐트는 성공하기가 정치공학적으로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네. 그리고 이미 이번에 우리가 계엄을 맞이하고 조기 대선을 맞이하면서 이미 우리한테 있는 큰 빅텐트가 있습니다. 그게 내란정식이라고 하는 네. 야5당의 그 그렇죠. 메시지가 사실은 가장 큰 빅텐트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사람들을 가장 크게 묶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정치공학적으로 나오는 여권발 빅텐트라고 하는 것은 정치공학적으로 성공하기가 어렵고 이번 시대정신에도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네.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이제 2012년에 박원순 안철수 단일화 모델은 이제 둘 다 야인이었던 거고 그때 이제 민주당의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하고 나중에 예. 그 합쳤는데 그렇죠, 네. 그때에 굉장히 제가 뭐 취재를 직접 했었기 때문에 아주 선명한 기억이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버스 동원을 해서 그 선거를 하던 시점이에요. 그래서 버스가 관광버스가 막 동원됐고 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시민운동가 출신이었던 이제 박원순 박원순, 변호사의 경우에는 시민들이 그냥 쭉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노무현 참여경선, 노란 예. 자발적인, 그렇죠. 네. 예, 저금통 같은 그런 현상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빅텐트를 하려고 하더라도 그리고 야인인 뭐 원외에 있는 사람들이 온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후보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한덕수가 과연 그런 인물인가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당 베이스인 예. 거고 이제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어렵고 아마도 이제 네. 훗날을 도모하는 이제 이런 차원에서의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